1차 함수의 역사와 활용. 먼저 함수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원시 사회의 고대인들은 숫자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수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물을 다른 사물에 대응시켜서 수량의 변화를 통해 개수를 파악했어요. 예를 들어 고대인들이 양을 가축으로 집에서 키운다고 했을 때 아직은 숫자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키우고 있는 양들의 숫자를 1마리, 2마리, 3마리처럼 셀 수 없었겠죠. 그 대신 주위에 흔한 작은 돌멩이를 이용하여 이 돌멩이를 각각의 양에 대응시켜서 양의 수량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양들을 낮 동안에 근처의 들판이나 산에서 방목하다가 밤에는 들짐승이나 도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시 집으로 돌아와 우리에 가두어야 하죠. 양들이 저녁에 우리로 1마리씩 들어올 때마다 돌멩이를 하나씩 주머니 안으로 집어넣어서 아침에 나가면서 빼놓았던 돌멩이를 모두 집어넣어서 양의 수가 변함이 없었다면 비로소 안심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아침에 빼놓았던 돌멩이가 남아있다면 돌아오지 못한 양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진 양을 찾아 목초지 주변을 샅샅이 살펴봐야 하겠죠. 이처럼 고대인들은 양의 수와 돌멩이의 수를 1대1로 대응시켜서 수를 인식했어요. 고대인들의 대응에 대한 개념은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한 도구였고 이론적인 개념은 아니었지만 함수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단순했던 고대 사회와 달리 서로 연관되어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대에서도 대응관계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현대 사회에 등장하는 대응관계를 예로 들어보면 지구상에 있는 여러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나라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수도를 연결시켜보면 요즘 세계적인 핫플레이스로 등장한 서울로 대응이 되고 수많은 함선 중에서 거북선과 관련된 장소를 연결시켜보면 세계예전의 역사 중에서 전무후무한 무패신화의 주인공인 이순신 장군으로 대응이 되며 수많은 올림픽 종목 중에서 양궁에 대하여 떠오르는 이미지를 연결시켜보면 최근에 열었던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여자 단체전 10연패를 달성한 대한민국의 태극전사로 대응이 되며 최첨단 전자 분야의 상징인 반도체에 대하여 생산량 1위 기업을 연결시키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으로 대응이 되며 대한민국 최대의 관광지인 제주도에 대하여 유명한 관광명소 중에서 산을 연결시켜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한라산으로 대응이 됩니다. 방금 보였던 대응관계가 앞으로 배우게 될 함수의 출발점이 됩니다. 시대에 따라 함수의 표현이 어떻게 변하여 왔는지 오늘날의 함수 개념이 정착되어가는 과정을 알아볼게요. 서양에서 16세기는 근대 과학이 시작하는 태동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당시 활약한 과학자로는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오 등이 있고 이들은 물체의 운동을 다루면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여 규칙성을 찾고 이를 통해 변화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변화를 설명하고 예측한다는 것은 변화를 다루는 함수의 필요성을 깨우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17세기에 데카르트가 등장하여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직교 좌표계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물체의 운동을 연구하기 시작하게 돼요. 드디어 17세기 말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니츠가 처음으로 함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라이프니츠는 변수 x의 변화에 따라 다른 변수 y가 정해지면 y를 x의 함수라고 정의했어요. 물체의 운동과 같이 변화하는 양에 대한 연구가 수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미적 분학을 발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동시대의 영국의 과학자 뉴턴과 함께 미적 분학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전 역학이라 불리는 과학이 확립되면서 운동하는 물체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결과 이 시기 이전의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합리적인 이성과 관찰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세계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과학에서 시작한 자연관의 변화는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세계관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후대의 이 시기를 과학혁명의 시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시기의 함수의 역할은 변화하는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 속에 숨어있는 법칙을 연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어요. 또한 이들의 연구 대상인 곡선을 함수와 같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는 처음으로 함수라는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단계로 현재 사용하는 함수의 개념에 비하여 어설프고 풋내가 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잘 익은 열매로 함수가 진화를 할 거예요. 18세기 스위스 수학자 오일러가 함수를 그림과 분리하여 표현할 수 있다고 함수를 좀 더 확장해서 나타내게 되었고, 19세기 독일의 수학자 디리클레는 대응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함수를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식으로 나타내지 못할지라도 곡선으로 표시되는 대응관계가 있다면 함수가 된다고 했어요. 드디어 20세기가 되면서 독일의 수학자 칸토어의 집합론의 개념을 도입하여 오늘날에 사용되는 함수의 정의가 완성됩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 한다. 이것이 집합의 개념으로 설명된 함수의 뜻으로 고등수학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교과 과정에서는 집합을 고등수학에서 다루게 되면서 중등수학은 집합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중등수학의 함수를 집합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함수를 영어로 펑션이라고 하고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의 값이 정해지면 y의 값이 오직 하나만 정해질 때 y는 x의 함수라 한다. 이것이 중등수학에서의 함수의 뜻이 됩니다. 함수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x에 대한 y의 값이 오직 하나만 정해져야 한다는 것으로, 즉 y의 값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두 개 이상이 된다면 함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펑션이란 말은 어떠한 기능을 한다, 작용을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펑션을 함수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어요. 한자로는 상자 함자에 샘수를 써서 수를 담은 상자 정도로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는 19세기 청나라 수학자 이설란이 영어 펑션을 중국어로 음역하여 한수라고 번역했고, 중국어 발음이 비슷하면서 펑션의 의미를 전달하기에도 적당하여 채택이 되었다고 해요. 아마도 여러분이 함수라는 용어는 처음으로 들어봤을 테지만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함수의 개념을 이용한 문제는 여러분이 초등수학에서 이미 다루어 봤고, 또한 왜 함수라는 말에 한자 상자함을 사용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아래 그림과 같은 수상자를 초등수학에서 본 적이 있죠? 수를 담은 상자가 보이죠? 그래서 이것을 수를 담은 상자, 즉 함수라고 했어요. 이 마법과도 같은 상자는 들어가는 쪽에 수를 입력하면 나오는 쪽에는 입력한 값에 대한 세배를 출력하는 기능을 한다, 작용을 한다이므로 펑션으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즉, 1을 입력하면 이 상자는 세배를 하여 3을 출력하고, 1을 입력하면 상자는 세배를 하여 6을 출력하고, 3을 입력하면 상자는 세배를 하여 9를 출력해요. 이처럼 입력하는 값에 따라 나오는 출력되는 값이 오직 하나로 정해지므로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이번엔 문자를 사용하여 입력하는 값을 x라 하고 입력한 값의 세배를 하여 출력되는 값을 y라 하면 x의 값이 1, 2, 3 등과 같이 변하면 이에 대응하는 y의 값도 각각 3, 6, 9 등과 같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숫자 대신 사용한 문자 x와 y를 변하는 값이라고 하여 변수라 부르고, 상자 안에 곱하는 수인 3은 변하지 않으므로 상수라고 해요. 그래서 두 변수 x와 y의 관계식은 입력되는 값 x에 3을 곱하면 출력되는 값 y가 되므로 따라서 함수식은 y는 3x가 됩니다. 여기서도 입력하는 값인 x에 따라 출력되는 값인 y도 변하므로 모두 변수가 되고, 입력되는 값에 곱해진 3은 변하지 않으므로 상수가 됩니다. 그리고 문자 y 대신에 fx를 사용하기도 해요. 여기서 f는 펑션의 첫 머리 글자에서 따온 기호로 18세기 스위스의 수학자 오일러가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y는 fx를 이용하여 들어가는 값과 나오는 값으로 표현해보면 들어가는 x의 값이 1이면 나오는 y의 값이 3이 되므로 따라서 f1은 3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나머지도 같은 원리로 나타내보면 f2는 6,
F3은 9와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즉, 좌변의 F 괄호에 대하여 괄호 안에는 들어가는 값이 되고 우변은 입력한 후 출력되어 나오는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두 변수 x, y의 관계를 나타낸 함수식은 y는 3x이고 이때 y 대신에 fx를 사용하여 표현하면 fx는 3x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식의 의미는 들어가는 값이 x이면 상자를 거쳐서 나오는 값은 3을 곱한 3x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fx라는 표현의 뜻을 알아보면 f는 함수를 의미하고 괄호 x는 문자 x에 대한 식으로, 즉 문자 x가 들어있는 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fx란 괄호 안에 있는 문자 x가 들어있는 함수식을 뜻합니다.